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삼성전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 연속 주구장창 내리고 다시 한번 올려줘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또 어제 갭상승의 음봉이 났어요. 제가 주식 황장군 채널에서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갭상승이 나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다, 보수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갭상승이 나게 될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프로그램이 다 매도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시총이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갭상승이 난다라고 하면 물론 갭상승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수급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주식수가 많고 시총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수급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려면 일단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의 큰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의 매도량에 버금갈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기관은 가만히 있나요? 기관이 다 던지고 있죠. 주식의 3대 주체하면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크게 나눴을 때 이야기고, 작게 나누면 기관도 7개의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 기금 이런 식으로 7대 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7대 기관에서 일단 어제 기준으로 연기금, 기타, 사모, 투신, 보험이 샀고,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팔았잖아요.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금융투자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단타 형식인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이런 식으로 개미끌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8만 전자가 깨지고 나니까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모멘텀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맞고요.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 이것 때문인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인도에서 최근에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5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이슈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을 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의 쇼티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긴 할 거예요. 다만 시장은요 항상 처음 그 불확실성이나 그런 처음 대두되는 그런 것의 조정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오히려 추후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전에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 8만원 초반이었죠. 8만원 초반, 여기가 바닥이 다져졌다라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시잖아요. 이 바닥을 깨고 나면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여기를 깨면 이렇게 올려줬고, 여기를 깨면 올려줬고, 여기를 깨면 올려줬고, 여기를 깨면 올려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단기 바닥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었는데, 최근에 이 바닥이 깨지니까 투매가 나온 거죠. 바닥이 깨고 나서 올라갔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바닥이 깨지니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하기보다는 관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또 최근에 또 대만이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TSMC를 제가 지금 펼쳐놨는데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대만은 하한가가 10%거든요. 근데 TSMC가 이렇게 심하게 하락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만도 지금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대만도 지금 방역 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1일 300명, 400명 이렇게 급증하고 있죠. 그런 이슈 때문에 대만도 크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TSMC는 여기 단기 저점을 확인했는데 이에 반해서 대만 가권지수는 지금 어제 또 하락을 면치 못했죠. 이렇게 또 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99%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되게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죠. 대만은 한국보다 지금 더 그 정신적인 팬데믹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안함이죠. 불안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인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상당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 한다, 출구 전략 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고 앞으로 우리 팬데믹이 어쩌면 될까 이런 시장에 정말 많은 잡음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연준이 태도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준이 만약에 잘못 판단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정말 더 심각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시장을 내버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되 지금 한국 지수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셔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조정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언제쯤 매수해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어디냐. 자, 지금 조정이고 여기가 어디가 이제 지금 단기 저점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며칠 전처럼 이게 78,400원이 단기 저점이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78,400원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주가가 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이평선이 21선이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때 이평선과 21선 이 봉들이 만나는 순간 요때가 한번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년, 2년 이렇게 보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또 만약에 이 단기 저점 78,400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선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8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단기 중기적으로 84,000원 이 언저리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매도를 하셔도 좋겠고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살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 지금 당장은 살 타이밍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지금은 일단은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중요한 시그널인데 과연 이 매수가 며칠 연속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죠. 며칠 연속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당분간은 삼성전자를 관망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요. 자,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은 인도보다는 확실히 적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없었던 확산 속도를 경험하면서 대만도 팬데믹 때문에 사재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MSCI 리밸런싱을 통해서 대만 마이너스 0.7% 한국 마이너스 0.7% 비중을 축소했고 그리고 중국은 0.7% 늘렸다라는 말들도 들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발 인플레이션 이슈가 대두되면서 시장에 조정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외국인들이요 한국 시장에서 5월달 들어서 평균 한 5천억 원 정도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지켜봤을 때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런 하락 움직임 속에서 괜찮은 종목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 20분 사이에 제가 황장군 라이브를 통해서 그런 저의 견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방송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2시 30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께서 수익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화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 010-586-3273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수급이 좋지 않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썩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만 이렇게 사는 시장은 또 좋지 않다라는 것 수급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 관련해서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삼성전자 20조 플러스 알파 투자 계획 발표한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계획이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알려졌다.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 투자에 대한 이런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또 외교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 백신을 더 가지고 온다라든지 아무튼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포지션을 획득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TSMC 같은 경우에 미국의 3나노 공장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반도체 투자를 늘린 것처럼 미국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상 삼성전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